모든 자산 중에 가장 좋다라고 얘기되는 가장 핫한. 야, 이게 뭐 웬만큼 오르지 않았어? 하는데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대요. 주가는 항상 오르는 겁니다. 이제 버블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다. 100% 이상. 포드, GM, 크라이슬러 모두 다를 합친 그 시가총액보다도 큽니다.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경제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입니다. 네. 자, 센터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좀 예, 오늘은 모든 자산 중에 가장 좋다라고 얘기되는 가장 핫한. 미국 주식시장, 그중에서 특히 또 나스닥 시장,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야, 이게 뭐 웬만큼 오르지 않았어? 하는데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대요. 그 얘기를 시작한 지 얼마가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런저런 뭐 주가를 움직이는 원리가 있잖아요. 무슨 뭐 경제가 좋고 기업 실적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쭉 해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게 어떤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런 것들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요. 자기가 가는 논리에 의해서 자기 힘에 밀려서 계속 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거의 그런 단계에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문제가 뭐냐? 이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가격이 통제가 안 되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요. 지금 정도는 한 번 정도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미국 다우지수가 3만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2만 9천 정도니까 한 1000포인트 정도 남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1000포인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3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1000포인트라고 해봐야 한 3% 정도만 더 오르면 이제 3만을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스닥이 지금 한 9,300을 조금 넘기 때문에 이것도 한 650포인트 정도만 더 올라가면 이제 10,000포인트를 넘어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 7% 정도만 주가가 더 올라가면 드디어 이제 나스닥이 10,000을 넘어가는데 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한 번도 없는 건 당연하죠. 금융위기가 났을 때 나스닥이 얼마까지 내려갔냐면 1,200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서부터 지금까지가 11년 정도 됐으니까 11년 사이에 주가가 8배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주 조그만 이머징 마켓에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이 2배도 오르고 3배도 오르고 뭐 이렇게 가지만 미국처럼 엄청난 덩치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 이게 그 11년 사이에 8배가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나스닥이 제일 버블이 심했다라고 얘기했을 때가 2000년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IT 버블이 났을 때 굉장히 심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주가가 얼마였냐면 5,050 정도였습니다. 최고가. 누구도 그거를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돌파할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한 4, 5년 전 정도에 이미 5,000은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10,000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핫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뭐 금융위기 때부터 뭐 딴 거 안 하고 나스닥 지수와 연동되는 ETF만 샀어도 8배가 올랐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자, 먼저 왜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오르냐 따져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뭐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경제가 다른 선진국보다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를 들 수가 있겠죠. 실업률도 3.5%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도 뭐 작년도에도 경제 성장률이 2.3% 이렇게 됐는데 올해도 한 2% 정도 될 거니 상대적으로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이제 그 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금리를 계속해서 내렸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11년 동안 내리면서 금리를 내릴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상승을 하고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머릿속에 계속 박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한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주가는 결국 오르는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11년째 주가가 계속 오르면 입사한 지 10년 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주가는 항상 오르는 겁니다. 그죠? 중간에 굉장히 많이 오르면
어느 때 잠깐 좀 쉬었다가 그리고 또 가면 또 올라가는 거고 이런 이제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낙관주의가 거의 뭐 끝없이 팽창해 있는 그렇죠. 상태이고. 낙관주의가. 네. 원래 주가라는 것이 그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점점 더 낙관적인 심리가 점점 더 세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이른바 이제 확정 편향이라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제어가 안 되게 되고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서 자기 힘이 떨어질 때까지 간 다음에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고 이렇게 되는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이 그런가 어떤가 하는 것들은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면서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중간이 팍 떠버리는 형태가 되면 가격이 실력보다도 훨씬 더 높아지는 형태가 되니까 이른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버블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미국 기업 이익을 보면 1분기가 1.8% 정도 증가했고요. 2분기가 2.9%, 3분기가 3.6% 정도 증가했어요. 그랬는데 연간으로 주가는 얼마만큼 올랐냐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35%, S&P 500이 30%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이 많이 떠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S&P 500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의 이익이었을 때 주가가 얼마였냐면 과거에는 한 2,500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이 3,200 정도니까 700포인트 정도가 뜨는 거죠, 이게. 그죠? 비율로 따지면은 대략 한 30%. 네, 30% 정도는 좀 과도한 과도하게 과열돼 있다. 중간에 떠 있는 형태가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보면 뭐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가격이 너무 높아서 버블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PER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서 계산을 해서 주당 순이익의 몇 배 정도가 주가가 되느냐 이걸 보는 건데. 그렇죠. 이게 뭐 좀 안 익숙한 분을 위해서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PER은 Price Earnings Ratio라고 하는데, earnings가 이때 기업의 순이익 대비해서 이제 이 주가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그렇죠. 한 해에 어떤 기업이 100억을 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 총액이 1,0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을 10년을 벌어야 이제 주가 총액 1,000억과 맞먹으니까 이때 이제 퍼를 10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20년, 30년이 되면 퍼가 20배, 30배가 되는 거고, 퍼가 높을수록 고평가되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고평가되어 있느냐 하는 걸 한번 보기 위해서 S&P 500 같은 경우에 보면요. 지금이 퍼가 24배 정도 됩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평균이 얼마냐 하면 대략 13배 정도 되거든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고 사상 가장 높았을 때가 2000년도였었는데 그때가 24.5배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 하더라도 일단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주가가 높은 상태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꾸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정도에 IT 버블 했을 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버블이 터지고 나서 뭐하고 숫자만 보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때 그 사람도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그렇게 가격이 높은데 왜 그때 주식을 사서 그 손해를 봐?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 속에 있으면 근데 그 자연이 그냥 정상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면 야 앞으로 세상은 10년 후 정도가 되면 거의 대부분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백화점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릴 거고 온라인 쇼핑으로서 모두 다 할 거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100% 전부 다 실현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실현됐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훨씬 더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봤을 때 그 당시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컸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왔고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처음 보급되는 단계였는데 이미 그런 것들은 다 보급됐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갖고 왔던 것보다는 적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있을 때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뭐 나스닥의 PR이 80배인데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 지금은 80배지만 워낙 이익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5년 정도 지나면 10배 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높지만 사람들은 그만큼 또 굉장히 확신을 하면서 덤비는 형태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보죠.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프리미엄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 그렇죠.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주식시기 바닥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 올라갈 때는 뭐를 반영을 하면 과거의 실적을 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동안에는 워낙 안 좋기 때문에요. 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너무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익 나오지만 2, 3년 후에 망할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익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는 이미 발생한 이익을 반영을 하게 되고요. 옛날에 벌어서 자산이나 설비를 갖고 있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 지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익. 그 다음에 그것도 좀 더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2, 3년 후에 나오는 이익. 거기까지 다 반영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소설을 써야 되는 거죠.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해서 뭐 해가지고 이런 화려한 미래가 펼쳐지고 어쩌고 막 이런 이제 걸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성장을 끌어다 당겨서 써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주식 시장을 보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일부 그런 형태의 모양이 많이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테슬라 아시죠? 그 전기차 회사. 지난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주가가 배 이상 올랐습니다. 100% 이상. 100% 이상. 제가 12월 한 달 동안 40%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 들었던 거예요. 예. 불과 6개월 전에 어떤 얘기를 계속 했었냐면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 외부로부터 자금의 유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몇 개월 후 정도에 현금이 모두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회사가 망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망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따블이 됐죠. 특히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 그 공장을 진다고 하면서 예, 그렇죠. 그게 엄청난 모멘텀이 됐죠. 근데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포드, GM, 크라이슬러 모두 다를 합친 그 시가총액보다도 큽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물론 테슬라가 전기차라고 하는 미래의 차를 하고 그 GM이나 포드 같은 데가 내연기관에 의한 현재 차를 영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럼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미래 자동차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하겠느냐. 하고 있죠. 그렇죠. 특히 GM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에서 내연기관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면 회사를 폐쇄시켜 버리겠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미래의 가치가 있는데 이거를 너무 포장을 해 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또 우리가 과거에 왜 팡이라고 하는 기업들 있었잖아요.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기업들. 페이스북, 아마존, 뭐 그다음에 넷플릭스, 구글. 구글 뭐 이런 네. 건데 그런 기업들 사이에서도 주가가 또 이게 엇갈립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1년 반째 계속 옆으로 누워 있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맨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형태의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에 이게 진짜 좀 이제는 위험한 단계에 계속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은 참 이상한 속성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결정적인 포인트까지는 꼭 밀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1989년도에 1000포인트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 1988년도 1분기가 되면 이미 꺾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맨날 얘기할 때에 주가는 경기보다도 빨리 움직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기가 꺾이기 이전에 주가가 꺾였어야 되니까 이미 주가는 88년도 초가 되면 이미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더 지나서 주가가 700에서부터 1000까지 올라간 다음에 꺾여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이면 1000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2007년도에 보면 2007년도 말에 미국에서는 이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생겨서 여러 회사들이 날아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주가가 1400에서부터 2000까지 한번 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정점을 만들고 내려옵니다. 네. 왜 하필이면 또 2,000일까? 그죠? 그냥 내려오면 되지 왜 1,000을 가고 떨어지고 2,000을 가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냐?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 이상한 속성을 갖고 있어서 기로가 되는 포인트까지를 한번 넘어가서라고 하는 것이 이전의 최고점이었든지 아니면 우리 보는 것처럼 이제 뭐 그 끝마디수가 완전히 바뀌는 형태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당장에 일단 제일 앞에 있는 관건은 나스닥이 10,000을 넘고 그 다음에 다우가 30,000을 넘을 때 이거 맞아 그런데 네, 이거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최근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지금도 오르고 있고 오르다 보니까 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논리는 100개, 1000개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100개, 1000개 논리가 한 개의 하락 논리를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가장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가격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그 가격이 높은 것들이 어느 시점서부터 작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 너무 안심을 하고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아무튼 경계를 가지시면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저 끝내기 전에요, 센터장님. 제가 얼핏 들으니까 미국 증시가 지금 상승세를 보인 게 큰 흐름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길었던 기간 아닌가요? 예, 그렇죠. 이전까지 제일 길었던 거는 91년도서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 IT 버블이 터질 때까지였거든요. 그게 대충 9년 10개월 동안에 걸쳐서 상승을 했던 건데 지금은 보면 2009년도 1월 달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11년 1개월째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가장 사상 최장기에 걸친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올 초에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글로벌 금융 시장의 이제 전문가, 투자 전략가 10사람한테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10사람이 다 올해는 미국 증시를 비롯한 선진국보다는 이른바 이제 신흥국가, 이머징 마켓 쪽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거다. 뭐 그쪽으로 이제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올해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이제 봤던 거죠. 자, 국내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주식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또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주식 투자에 관심 갖고 접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뭐 이게 당장 뭐 내일 끝나거나 몇 달 후에 당장 끝난다라는 건 아니지만 미국 증시가 일정하게 고점 수준에 거의 근접한 것 같다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경제 이슈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고 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